내용을 맡은 저는 커리큘럼 인증센터의 연구전담 교수도 있는 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다빈치 교양대학의 개발인증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인증은 기초인증과는 달리 아마 여기 자리하신 분들께서 아마 기초인증 경험해 보셔서 좀 어떤 프로세스를 하시는지는 이해도 높으실 텐데요. 역량 기반으로 저희가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모델과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영역의 단계에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작년에 하셨던 것은 교양 기초인증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단계인 교양 개발인증으로 넘어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 교양대학의 공통교양 부분을 역량 기반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역량 요소를 개별 교수님들께서 내 강의 계획서에 놓으셔서 어떻게 내가 학습자들을 위해서 역량 기반 교육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증 프로세스 3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 단위교육과정 인증위원회, 2차 교육 컨설팅위원회, 3차 교육인증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들은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부분인데요. 작년과 동일하게 교원학적 평가 시 교육점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목당 2점, 최대 10점까지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 부분에 있어서 개별 과목 교수님들은 아마 이 마지막 부분 아직 실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이 이제 강의를 신청을 할 때 강의 리스트 쭉 있으면 인증받은 교수님들은 그 교과목 옆에 인증 마크를 저희가 붙여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목이면 인증받은 마크를 학습자들은 좀 더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증의 명예를 저희가 개별 교수님들께 부여해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교과목 인증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역량 기반으로 강의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시고, 역량 기반 강의 셀프 모니터링을 작성을 하시고, 역량 기반 강의 기반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1회씩 걸쳐서 3가지 문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개별 교과목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분석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가 30점 만점, 그 다음에 강의 셀프 모니터링, 학기 중에 하시는 거거든요. 10점 만점, 강의 개선 보고서 학기 말에 수업 다 끝나고 기말고사 이전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10점 만점으로 인해서 총 50점 만점으로 한 교과목당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9점 이상 되셔야지 인증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개가 세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셀프 모니터링, 개선 보고서가 이렇게 3개의 사이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가지 중 하나만 작성을 안 하셔도 인증 통과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증센터에서 이제 날짜가 되면,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한 2회 정도 먼저 공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날짜에 맞게 교수님들께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게 인증 설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인증 설명회가 끝나면 먼저 강의 계획서를 역량 기반으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셀프 모니터링 하시고 개선 보고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쳐서 평가는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개발 인증 평가를 하고 3단계에서 개발 인증 통과가 되셨는지 안 됐는지 최종 여기서 결정이 확정이 되도록 저희가 인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인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는 저희 인증센터에서 전문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전문 인력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셀프 모니터링과 개선 보고서는 각각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그리고 비율은 30, 50, 20, 30, 50, 20 이렇게 나누어서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35점 이상이 되어야지 인증 통과가 됩니다.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작성 마감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수정 보완은 6월 21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모니터링은 14일, 개선 보고서는 11일입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계획서는 8주차 이내인 해당하는 10월 20일 그리고 강의 셀프 모니터링은 12주차에 해당하는 11월 17일 그리고 강의 개선 보고서는 15주차에 해당하는 12월 8일까지 제출하셔서 세 가지 문서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후에 말씀드린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작성법에 관한 동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해서 커리큘럼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 자료에 동영상 파일로 업로드를 해 놓으시니까 자료만으로 부족하고 조금 더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개별 교과목 왜 해야 하느냐 강의 계획서를 왜 내가 그동안 하고 있고 내가 내 강의 알아서 잘하는데 왜 이거 다시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강의 계획서 점수와 저희가 분석한 점수와 강의 평가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의 계획서 분석 결과와 강의 평가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과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즉 강의 계획서를 잘 작성하실수록 강의 평가를 학습자들한테 수업이 끝나고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고요. 그러면 가운데 빨간색이 내부 인증입니다. 저희 커리큘럼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인증은 내부 인증인데요.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에서는 그 2016 이미 2017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들의 그 강의 계획서를 다 한번 분석 1차 분석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내부 인증과 다른 외부 인증, 공학 인증이라든지 경영 인증 받은 강의 계획서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강의 계획서 점수를 그리고 인증받지 않은 학과의 점수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저희 내부 인증을 받은 교과목들의 강의 계획서 점수가 외부 인증이나 인증을 받지 않은 교과목들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들이 입증이 됐고요. 그리고 한 번 수정을 하게끔 해드렸더니 수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강의 계획서 점수가 21점이나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강의 계획서를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학기 말에 학습자들한테 받을 수 있는 강의 평가 점수도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강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먼저 벌써 분석을 마쳤거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 목표, 학습 성과, 강의 방식, 강의 자료, 학습 평가 방법, 주별 강의 내용, 수업 일정 이렇게 6가지 항목과 이 항목들의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15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분석 기준표를 가지고 이미 1차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2차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강의 셀프 모니터링과 CQI는 아마 작년에 해봐서
아실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양식이 있다면 여기 역량 기반이다 보니까 수업 성과 부분에 있어서 핵심 역량 성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과목 핵심 역량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셀프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교수님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A4 용지 간단한 거 하나 작성해서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한 6주차, 8주차까지 수업을 해봤더니 수정사항이 필요하다. 수정사항들을 여기 정성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반응을 얻어서 강화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것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시면 이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초인증과는 달리 셀프 모니터링은 조금 더 성의 있게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뒤에 강의 개선 보고서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강의 개선 보고서 양식인데요. 강의 개선 보고서 양식은 정성적으로 전부 다 작성을 하시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항목이 셀프 모니터링 결과를 내가 남은 학기에 나의 강의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적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수님들이 제출하셨던 셀프 모니터링을 보시고 이후에 셀프 모니터링을 작성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있었다면 내가 이런 걸 해보니까 셀프 모니터링 해보니까 필요해서 추후에 이렇게 강의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표 핵심 역량 성취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핵심 역량을 학습자들이 달성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핵심 역량 성취를 위해 강화할 사항,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성취를 위해 개선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성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개선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예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개발 인증을 받는 학과에서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셀프 모니터링에 있는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의 매주 있는 과제를 부담스러워했던 셀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과제 결과물 발표와 더불어 기획 발표를 추가하여 토론과 피드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와 동기부여를 도모하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지하고 예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비하여 미리 기획과 제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식으로 내가 셀프 모니터링 해봤더니 학습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정성적으로 굉장히 잘 적어주셨고요. 인증 성과 예시입니다. 저희 2015학년도부터 인증을 시작했고요. 이때는 학과부 인증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학과가 기초 인증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수 강의 계획서를 강의 계획서 분석 점수를 토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총 34개 과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6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교양대학에서 공통 교양은 142개, 핵심 교양은 99개, 선택 교양은 134개 인증을 개별 교과목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총 20개의 우수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계획서 작성한 것을 개발 인증에 기초 개발 다 합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2배수 정도 추려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다른 교수님들이 또 정성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에게 이런 상장과 상패를 저희가 수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 인증 모델은 중앙대 내에서의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타대학으로의 인증 확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여러 학교에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컨설팅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인증센터 홈페이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하단의 부분에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 인증센터 배너가 있습니다. 글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인증센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 부분이 이쪽 상단 어디쯤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교수님들께서 포탈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 쓰셔서 로그인 하시면 동영상 자료라든지 각종 필요한 서식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책자에 앞부분은 기초 인증에 관한 부분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 단지가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개발 인증 관련 부분입니다. 그 뒷부분부터 교수님들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계획서란 무엇인가? 라고 단어 그룹을 만들어 봤더니 가장 크게 나온 두 번째 단어가 폴스였습니다. 강의 계획서란 교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키워드가 뭔지 봤더니 스튜던트였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것이고 학습자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는 코스 로드맵이면서 교수님들께서는 친절한 그 안내자가 되어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의 목표, 내용, 수업 방법, 평가에는 연계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인데 단문, 중문, 장문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좋은 강의 내용이겠죠. 근데 반대로 글쓰기인데 글쓰기, 말하기, 읽기 이렇게 구성이 되면 말하기와 읽기는 연관성이 없겠죠. 그리고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글쓰기 관련된 학습 방법을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데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좀 연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시, 수필, 논술 시험 이렇게 보시는 거는 연관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글쓰기 수업인데 듣기나 읽기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연관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작성을 해야 하는지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교수자님들께는 강의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강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잘 지도를 하시면 강의 지도하실 때 오히려 더 편한 시간과 노력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강의를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잘 쓰시면 좋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습자 입장에서 보시면 학습자는 교수님이 이번 주에는 뭘 가르치시는구나 예측 가능한 수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과 학습자 간 그런 어떤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교수님이 따로 이제 이메일이나 SNS로 대답해 주지 않으셔도 여기에 교수님의 의견을 그대로 학습자와 나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이 왜 교양 교육이 핵심 역량으로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시면 이전 연구들의 선행 연구들의 핵심 역량 기반 교양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총동연에서는 대학의 모든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일반적 보편지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밑에 연구에서는 역량 기반 교양 교육은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도 적응력을 높이고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도 역량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라는 것은 교육과정이 역량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개별 교육 과목도 역량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연계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강의 계획서를 역량 기반으로 작성하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핵심 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십사 역량 기반으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양적, 질적 일치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교양학부대학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의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그 필요성이 저희가 뽑은 사안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소는 2016년도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시키는 평생학습을 위한 능력으로 삶의 다양한 국면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밑에 연구에서는 직업 능력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한다라고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강의 계획서와 핵심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가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것이 기존 강의 계획서 구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핵심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입니다. 이 양식은 저희가 웹파드에 나중에 올려드릴 텐데요. 인증의 구분에 대해서 교내 인증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수 과목이나 후수 과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선수 과목이 될 수 있고 어떤 게 후수 과목이 될 수 있는지 학습자들한테 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존 강의 계획서에서는 없었던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량 정보를 저희가 기입하도록 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5대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그리고 교양학부대학에서 선정한 핵심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고, 그리고 그 하위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들이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반영기율은 뭡니까? 네? 반영기율이라고 있잖아요. 이 반영기율의 핵심 역량들이 어떤 것들은 한 20% 반영파, 내 수업에, 내 교과목에 이 역량은 한 30%, 이 역량은 50%, 이거는 뭐 한 20% 이런 식으로 역량이 한 역량 이렇게 조금씩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 반영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계 100%로 봤을 때 얼마 정도로 내가 내 수업에서 반영하겠다, 그런 비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성과 그리고 강의 진행 정보. 먼저 학습 목표라고 이전에 되어 있었던 것은 여기 보시시라는 모르겠는데 핵심 역량 기반 교과목 목표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학습 성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핵심 역량 기반 학습 성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의 진행 방식을 이렇게 다 기술적으로 써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파이 차트로 학습자들한테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제와 학습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 부분은 이 두 부분을 합쳐서 학습평가 문법으로 역량 기반에서는 함께 작성하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량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 ABC라는 역량을 학생들이 배우게 될 건데, 이 중간고사에서는 내가 A라는 역량을 테스트를 한다, 기말고사에서는 B라는 역량을 테스트를 한다, 그 역량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ABC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거 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또 저희가 작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렸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 출제 범위, 문항 유형 채점 기준, 지필고사 같은 경우에 동일하고요. 과제는
수행 목적, 왜 하는지, 방법, 제출의 평가 방법, 발표도 목적, 방법, 제출의 평가 방법, 이렇게 학습자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자세하게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일정 부분인데요. 개별 주차별로 수업 주제 및 내용, 제출 과제, 추가 설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좀 체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학습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또 역량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배우고 이런 학습 자료를 쓸 거고 학생들이 이런 과제를 할 건데 그러면 학습자들이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량 정보 부분은 다빈치 핵심 역량에 근거하셔서 교양학부대학에서 도출된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핵심 역량을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 목표 및 학습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목 소개 부분은 내용 및 목표, 운영 방법을 총괄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과목 목표와 학습 성과는 차이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교과목 목표, 학습 성과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강의계에서 평가 점수에서 좋은 점수, 그 항목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목표는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과는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역량을 가시적, 구체적, 측정 가능한 학습 성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 다 세 가지 영역, 인지, 신동,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인지적, 신동적, 정의적 영역별로 어떤 표현들을 쓰실 수 있는지 저희가 쭉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예시도 있으니까 예시는 교수님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역량 기반 강의 계획서다 보니까 그리고 유형별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그 수업에 맞게 강의형 수업이시면 강의형 역량 개발 강의 계획서를 갖다 쓰시고 내 수업은 실기 수업이다, 실습 수업이다 하시면 이 그 교수님들 수업 구성에 맞는 이런 그 수업 진행 방식을 기존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하셔서 간단하게 파이 차트로 보여주시는 걸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을 좀 도구를 다양화해서 평가를 하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과제 참여도와 평가 반영 비율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알려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좀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을 작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거기서요. 네. 출석에도 평가 대상 핵심 역량 있잖아요.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아무래도 출석에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를 강의하고 있는데 네. 솔직히 회계가 도전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핵심 역량 지표가 뭔지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 다빈치 교양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교수자들이 정확히 어떤 평가 지표 속에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평가 대시 핵심 역량이 자기 과목이 어떤 걸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모르는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교양학부대학, 다빈치 교양대학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역량들과 그 차이 지표들을 도출을 해낼 건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아까 회계화 사례는 도전 영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시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영양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그냥 안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교양대학에 문의를 해보고 네네, 교양대학 그런 것들이 문의해보시면 마땅히 돼요. 없을 때는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을 뭐 인지적, 심동적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영양은 영양 요소를 지표를 넣으시는 거고요. 인지적, 심동적은 학습 목표와 학습 성과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나요? 네. 다음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런 발표 같은 것도 이전에는 그냥 작성을 하셨으면 좀 더 자세하게 학생들한테 가이드라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을 다 바꾸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립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그리고 출석이나 참여 점수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 결석 시 몇 점 감점, 그리고 최대 몇 회 결석 시 출석 미달로 성적이 부여될 수 없이 지각 몇 회는 몇 회로 결석 몇 회로 간주한다.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아주 이렇게 꽉 박아 놓으시면 학생들이 나중에 딴 일을 못합니다. 아 저는 왜 그래요? 그러면은 너 강의 계획서 안 봤어?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딱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편하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한 번만 기술을 해 놓으시면. 그리고 참여 점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몇 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계획되지 않은 수업 내 발표를 몇 회 이상 할 경우 수업 추가 점수 몇 점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애들이 수업에 열심히 더 참여를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점수를 참여 점수 같은 경우에 학습자들한테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제 작성법은 이 부분은 이제 학습자들이 학점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제 목적, 수행 방법, 제출 내용, 제출의 일정을 딱 명시를 해두면 학습자들이 이 데드라인에 넘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공지하시고 구두로 공지하시고 저 그날 빠져서 못 들었어요, 저 몰라서 못 냈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들 수업하시기 편하시고 평가하시기 편하시라고 저희가 자세하게 자세하게 작성하시는 게 편하시다는 점을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그 강의 계획서 예시입니다. 이거는 교수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별 강의 계획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부탁드려요. 주제와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학습 내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교육적 방향이나 메시지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을 기술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주차별 수업 주제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제가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 영양기반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쭉 보여드린 건데요. 영양기반 강의 계획서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량의 연계성인데요. 교과목 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핵심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학습자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히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다 역량 기반 교육과목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학습 성과를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가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핵심 역량이 무엇들이 있는지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차별 교육 내용 안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에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을 습득을 하고 이런 학습 자료를 공부하고 이런 과제를 하면 너는 이런 역량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너는 이런 역량이 증대가 될 거야. 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역량기반 강의계에서는 총 4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과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인데 이전에는 이론, 실험 실습, 임상 실습, 실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조금 개편을 해서 강의, 실험, 실습, 실기로 네이밍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수업에 맞게 유형별 강의 계획서를 역량기반 강의 계획서를 저희가 다 올려드릴 텐데 웹하드에 교수님 수업에 맞는 역량기반 강의 계획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하신 교수님들은 2016학년도 공통교양 기초인증 다 받으신 교수님들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 1학기 때나 작년에는 다 포탈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수정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개발인증은 그렇게 참여하는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탈에서 시스템에서는 입력 같은 게 좀 어려우시고요. 저희가 그 대신 웹하드를 제가 추후에 안내해 드릴 텐데 거기에 저희가 샘플 양식 같은 것들을 다 업로드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그다음에 강의 셀프 모니터링, 강의 개선 모니터링 세 가지를 다 업로드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 폴더들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웹하드에 한글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해당 양식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세 가지 양식들 데드라인까지 맞추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법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인증과는 다르게 교수님들께서 개별 이런 하드에 접속을 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알려드리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양식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하셔서 다시 업로드까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해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 순서를 교수님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학습자들한테 미리 사전 공지하셔서 양해를 좀 구하시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없는 과제를 즉흥적으로 주시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강의를 운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